봅시다. 19학년도 숭실대 모의논술 문제 에서 수학 문제 두 문제인데 지금 이때까지 푼 것 중에 제일 쉽지? 그쵸? 제일 쉽죠. 너무 쉽죠.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다 맞춰야지 합격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아, 근데 아니 저기 오늘 뭐고 18학년도 거도 줄 거거든? 18학년 거도 비슷하던데? 숭실대 거는? 그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는 틀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뭐 필요하냐면 깔끔한 답안 작성이 필요해. 깔끔한 답안 작성. 엔터 같은 거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충분히 알겠지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웬만하면 적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이거 문장 쓸 때요. 뭐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야 돼요. 아니야 뭐 임으로 이 정도만 적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보면 이 문제를 보자. 문제에서 보면 주문에 A 주문이 있고 B 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5개씩 있어. 각각 한 개씩 임의로 꺼내서 구술에 있는 꺼낸 숫자 MN이라고 할 때 이때 MN 값이 6 이상이면 최종 점수로 하고 6보다 작으면 원래 있는 넣은 후에다가 다시 꺼낸 값을 숫자의 합을 최종으로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적을 거잖아. 여러분들 적을 때.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작업에서 기억에서 첫 번째 작업에서 n 플러스 n이 6 이상일 때 이게 첫 번째 시행에서 6 이상일 때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6 이상일 때는 mn 값이 뭐면 된다는 것들이 쭉 적힐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줘야 된다고. 맞지? 그걸 적어줬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 적을 거고. 맞지? 마찬가지 두 번째에서 적을 때는 첫 번째에서는 한 번만 꺼냈을 확률이잖아. 이게 6 이상일 때.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6 이상일 때랑 첫 번째 시행에서는 6보다 작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 6 이상인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구할 때 뭐 사용하노? 여사건 사용하지? 맞지? 여사건 사용할 때 이거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어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이거 구해볼까?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 1이랑 5 그 다음에 1, 5, 2, 4 2, 5 그 다음에 3, 4 3, 5 5, 1 5, 2 5, 4 5, 5 이렇게 다 적혀야 되잖아. 맞지? 근데 1, 5인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죠. 그 다음에 2 여기 2나 5인 경우 몇 개? 두 가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되죠. 맞니? 그쵸? 1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기 이렇게 되니까 5가지 중에 2가지잖아. 맞지? 맞죠? 분모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얘 자체를 1이 뽑힐 확률 5분의 2고 5가 뽑힐 확률 5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아니면 경우의 수를 할 거면 1이 가르칠 수 있는 경우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도 되고. 맞니? 1,5일 게 2가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치.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그 언급이 없으면 틀리니까. 이 언급이 꼭 필요함. 이거에 대한 언급을 깔끔하게 적어주는 연습이 필요하지. 오케이? 맞니? 그래서 몇 가지 나와? 1, 2, 3, 4, 5, 6, 7, 8, 9, 10, 11, 11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 25분의 11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요걸 다 적어서 1번 답 적는 게 요거. 맞죠? 그쵸? 이 다 맞췄지? 그 두 번째 작업이 조건부 확률이잖아. 맞지? 조건부 확률 B바 A를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때 PA는 뭐고? 최종 점수가 6일 확률이잖아. 맞지? 6 이상일 확률. 맞지? 6 이상 확률은 첫 번째 1회 시행에 기억 1회 시행에 6 이상인 거야. 두 번째는 2회 시행에 두 번째 시행에서 6 이상인 거야. 그 두 번째 시행에 6 이상이려면 첫 번째 시행에서 6보다 작아야 된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요 얘기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이 얘기가 적혀 있는 게 중요하죠. 이게 6 이하가 돼. 6보다 작으려면 뭐고? 6 이상일 확률이 25분의 11이니까 이거일 확률은 뭐고? 1 빼기 25분의 11이 되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힐 내용이 이거죠. 첫 번째 시행에 한 번에 이거 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25분의 11에다가 두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이거 넘어가면 되니까 25분의 11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 분자는 한 번만 해니까 이거니까 25분의 11이 되겠지.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잠깐만. 여기 있네.
왜 안 빼갔어? 자,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가 적힐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적느냐가 중요한 게 요 개념에 대한 내가 보기엔 요 개념의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 감점이 없다고 봐야 돼. 오케이? 그러고 나면 요거니까 뭔데? 25 없애고 이거 없애면 되잖아. 맞아? 네. 맞아? 그럼 뭐가 돼? 1 더하기 1 마이너스 25분의 11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러면 답이 나오죠. 되셨나요? 어? 그러면 50 마이너스 11분의 25 맞나? 됐나요? 그래서 39분의 25가 답이 되겠네. 되셨음? 이렇게 문제.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는 나열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에서는 여사건에 대한 얘기. 요거에 대한 조건 확률이니까 이거다라는 걸 좀 적을 필요가 있죠, 실제로. 되셨나요? 다음.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보기엔 요 얘기가, 이 답지에도 이 얘기가 있네. 이 얘기를 적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적히려면, 여기 위에서 이 언급이 있어야 되지. A 집합이 뭘 의미하고 B 집합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 알았지? A 집합과 B 집합의 의미를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해보자. A 집합은 뭔데? 얘들아, 여기서 적혀있는 A 집합이 뭐냐고? A 집합이 뭐냐고? 첫 번째 여기 내가 이렇게 적었잖아. 이걸 사용할 거잖아. 최종 점수가 6점 이상. 맞죠? 네. 시행을 했을 때 최종 점수가 6점 이상일 확률 맞지? 그러면 B 집합은? 처음에 아니라 두 번째 6점이 한 번 하고 끝나고. 처음 n 플러스 n이 6 이상이라. 맞지? 맞죠? 그 교집합이 이건 따지고 보면 A 교집합 B에서 B가 A에 포함되는 형태지. 맞지? 그렇죠. 그 개념이라고는 그 기억해 줘. 요 얘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거. 오케이? 그걸 적어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도 출제 그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용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 보시면 단위원이고 원위에 있는 점이 P고 이 P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D1, P점과 이거 사이의 거리를 D2라고 할 때 D1 더하기 D2에 대한 최소값이 되는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뭐야? 거리 공식. 거리 공식이잖아. 그럼 거리 공식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서 제시문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거리 공식에 대한 제시문에 적혀 있어야 된다고. 제시문이 없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고 A, B? M, N이라고 하자. X1, Y1이라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이다 라는 걸 적어놓고 이걸 이용하여 라는 얘기가 필요한 거죠. 맞죠? 단위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위에 있는 점이잖아. 순서상을 한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점의 좌표, P점의 좌표를 뭐라고 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두면 이 된다고. 여기 됐니?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5분의 지금 핸드폰 쓰고 있어. 5분의 코사인 세타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8 절대값이 D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2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6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 그냥 두 개 더했을 때에 대한 최소값이잖아.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 2차 함수 또는 산술기하 뭐 커시도 있겠지만 커시는 잘 안 쓸 거고 그지? 그 다음 또 미분이잖아.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미분으로 해결되죠. 그럼 코사인이니까 사인 코사인이니까 합성을 이용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맞지?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문제잖아. 절대값일 때 이 절대값이 이게 양수 염수야 얘들이.
어? 얘 앞을 거 음수, 얘는 양수. 양수.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적어줘야 되지. 왠지 거기 끄덕인 당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합성을 이용해야지 이게 최대 최소 요거 두 개 합성하면 뭐가 나와? 5, 3, 9. 그렇지.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잖아. 그지? 그래서 이놈이 아무리 많이 가봐야 5지. 그러니까 빼기 8이니까 이건 음수잖아. 여기도 5잖아. 맞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5잖아. 아무리 가봐야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그럼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이므로, 그 원래는 지금 순실대라서 제시문이 없는 거거든. 문제 자체도 좀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만들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오케이? 댄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깐만. 자,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오케이? 여기는 써도 되지. 그거 말고는 다르게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합성을 써야지. 쓸 수밖에 없어. 이 문제 자체를 보면.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따라서 D1 더하기 D2는 5분의 8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더하기 5분의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6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지? 그러고 나면 이게 뭐가 되노? 5분의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4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7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맞니? 여기에서도 합성을 쓰셔도 되고, 요건 요 얘기에 대한 합성을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뭐고 미분해서 구하면 되지. 맞죠? 이건 그래서 미분했을 때 영역값이 최대 최소일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7 코사인 세타가 0일 때가 바로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뭐가 돼? 넘기고 넘겨버리면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7인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이 구해지는 거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값으로 구합니다. 오케이? 가도 돼.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 사인 세타 얼마야?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이게 루트 50이야? 그러면 이거? 얘는? 네. 이렇게 되나? 됐나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 오케이? 그 이 문제를 보시면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 해버리면 이게 최소야 최대야? 최소. 잘못했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이게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맞지? 맞니? 그래서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맞지? 금방 요거 요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지. 또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지. 극소점에 대한 언급. 극소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이거에 대한 극소점의 언급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극소점에 대한 언급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에서 요놈이다가 되잖아. 맞지? 요놈이다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7이 되는 세타 값이 알파 베타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2사분면에 있는 점,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맞지? 이라두면 맞지? 이거는 여기 집어넣으면 요게 미분값이잖아. 이게 양수, 얘가 음수. 맞지?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맞니? 맞니?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7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에서 2사분면에 있는 값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알파가 있는 거잖아. 맞니? 맞니? 알파 여기잖아. 사인 값은 알파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더 큰 값이 되지. 더 커지죠, 맞죠? 얘는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음수 값에서 더 작아지지. 맞죠? 됐니? 됐니? 어? 그럼 얘도 더 커지고 얘도 더 커지고 얘도 더 커지는 거네. 따지면. 맞지? 됐니? 그러면 얘는 음수 값이 더 커지면서 얘는 음수니까 양수 값이니까 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지. 맞나요? 어? 맞니? 그쵸? 그래서 알파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됐다가 음수에서 넘는 거 집어넣으면 얘는 더 작아지고 얘는 절대값이 더 커지니까. 맞지? 맞죠?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이 값이 극소점이죠.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극소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됐나요? 따라서 알파에서 최소값을 x가 알파일 때 최소니까 최소이므로 여기에서 사인 알파는 뭐 이거 루트 50분의 7이 될 거고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쵸? 여기에서 언급할 내용이 요거 하나 돼 있죠. 이게 싫으시면 얘를 뭐 하면 돼? 지금 합성을 이미 썼잖아. 여기서도 합성을 써도 돼. 여기서 이미 합성을 썼으니까. 얘를 합성을 쓰면 뭐가 돼? 14 플러스 루트 50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 그제? 이때 알파에 대한 언급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사용했으니까. 그제? 그럼 알파는 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루트 50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50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되셨나요? 그때 최소값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지. 맞죠? 그래서 14 마이너스 루트 50이 된다. 가 된다. 오케이 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성을 할 때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필요함. 오케이? 얘는 어떻게 풀어놨냐? 얘 답지풀이를 좀 볼게요. 답지풀이는 어떻게 해놨냐면 좀 들어가 봐요. 답지풀이는 이렇게 해놨어. 그냥 여기에서 극점을 가지잖아. 극점 두 개 중에 하나가 극대고 극소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극대 극소를 그냥 구한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서 뭐 잘 안 나와 다. 코사인 이거 구하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50분의 1이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7이고 이게 한 개.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1이고 사인 세타가 루트 50분의 7이다. 거의 플러스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걸 둘 다 집어넣으면 D1 더하기 D2가 14 아까 어디 갔냐? 플러스였지. 플러스 루트 50분의 1 빼기 7 곱하기 루트 50분의 마이너스 7 이거거나 또는 14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7 마이너스 7 곱하기 루트 50분의 7 이렇게 된다고. 맞지? 그러면 두 번째 게 최소가 되니까 이 둘 중에 최소는 이거이다 라고 한 게 이 답지 풀이. 맞지? 생각해 보세요. 숨 쉴 때 니들보다 모자라지 풀이 방법이. 더 못했잖아. 더 못하지 않았니? 풀이 자체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가 나올 거니까 두 개 구해서 최소값 구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최소인 이유를 적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둘 중에 작은 값이 무조건 최소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요 개념을 좀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푸는 거거든. 다 푸는 거. 풀어놓고 추가 내용을 거기에 더 적을 수 있는 시간 세이브가 되면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일단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풀이가 좀 괜찮으면 점수를 더 받는다기보다는 답을 맞춘 상태에서 풀이가 좀 더 알차면 더 받는다. 이게 포인트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풀이가 맞는 상태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갑자기 국어가 딸린다. 이유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오케이? 근데
답을 제대로 못 구한 상태에서 이유에 대한 걸 더 이쁘게 적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모의논술 문제는 이렇게 되겠네요. 봅시다. 다 마무리했는데요.